제가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인데 전북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정을 쪼개서 우리 고향인 전북부터 찾았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구 대선에서 전북에서 14.42%, 표로는 17만 6,809표를 얻었습니다. 또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서 11.44%등 전북, 광주, 전남에서 고루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당락을 가른 득표수가 24만여 표 차이로 또 득표율은 0.73%포인트라는 초박빙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것에 비춰보면 저는 전북 도민, 더 나아가서 호남의 선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국민통합의 정부 출범에 기대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통합의 정부는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 장기화, 이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닻을 올리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 삼각파도가 연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가 IMF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을 털고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북과 전북 도민 여러분이 국민통합의 정부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더 나아가서는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전북 인재 중용과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의 수건은 또 다른 희망 고문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됩니다. 국회 의석수는 아직 2년 동안 소수에 머물겠지만 집권 여당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지도부의 일원이고 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의 발전에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방에는 전북 도나 각 자치단체분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우리 기자 여러분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향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늘 공유를 해왔고 말씀 들어왔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힘껏 도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갈 것이고요. 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호남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 그 자체로 20, 30석 의석과 같은 값어치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례정당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정원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북 호남 몫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북을 연고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진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북 익산이 고향이고 또 후보 수행실장을 거쳐서 대통령 당선인 수행실장을 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전북 전주입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을 모두 총괄했던 이종성 의원이 전북 김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북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은 전북의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이나 됩니다. 국민의힘에 충남 의원이 4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5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종성 세 사람은 참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북도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 같이 만나 뵙고 말씀도 들어보고
또 지원할 거는 확실하게 세 사람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되는 만큼 더더욱 더 열심히 해야죠. 그 부분은. 그리고 저는 당의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 바쁘신데 방해를 드리네요. 애초에 국힘에서 당선 목표를 25%로 잡았는데요. 여기가 민주당 정서가 짙다 보니까 사실 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나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우선 목표는 목표라서 그 자체로 참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부터 전북의 딸, 호남의 딸을 전면으로 내걸고 호남 득표율 25%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죠. 그때 제가 왜 그러면은 25%를 잡았느냐? 당시에 우리 대선 후보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출마 선언하기 6월 29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몰랐고 또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 여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들부터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갤럽 등의 여론조사 당시의 수치를 보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이 그 당시에 이미 21% 정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우리 전북을 비롯해서 호남이 변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25%로 잡았던 거고 우리가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성취감이 있지만 목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단박에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 그리고 전북, 광주, 전남이 고르게 두 자릿수 그리고 역대 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감사드리고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합니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이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점점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점을 이번 대선에서 전북과 호남이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죠. 전북을 비롯해서 호남이. 왜? 매력적인 요인을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도 중앙무대에서도 전북이라든지 호남에 대한 역사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라든지 또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지역에서는 정말 지역에서 이 사람은 정당과 관련 없이 일 잘한다. 정말 매력이 있다. 정말 뽑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양쪽에서 맞아야 돼요. 예전에 줄탁동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사성어 중에. 그러니까 알이 나오려면은 안에서 병아리도 쪼고 밖에서 어미가 부리로도 알을 쪼아주고 그래야 병아리가 나오는데 양쪽 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만큼 전북을 비롯해서 호남이 그동안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 전신 정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는 우리 당내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장선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방선거 때 좋은 분이 오시면 참 좋죠. 근데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선거라는 거는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내가 국민의힘으로 나왔을 때 당선되겠다. 이런 믿음은 아직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뛴 분들은 나중에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안은 이미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당선되면 가장 좋겠지만 전북에
국민의힘이 새로워졌다.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금방도 기자 시절에 같이 청와대 출입했던 선배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 지금 전주에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관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관심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기대 이런 것이 이번에 표로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참 감사하다. 당사님께서 그 정부 조직하실 때 이제 인사하실 때 그 실력과 경륜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 여성 할당제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 점에서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이제 정부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인사상의 소외를 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제가 사실 기차로 내려오면서 어떤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질문을 3개를 하더라고요. 능력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그 문맥 자체가 솔직히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북이라든지 호남이 기용이 더 되면 되지 저는 그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결코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난번에 우리 그 2월 초에 전북 도의회 방문했을 때 저와 함께 왔던 전북의 사위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대통령 취임 전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그런 호남에서 듬뿍 사랑을 받고 또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이 가점이 됐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전북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받을 거다. 전북이기 때문에 소외를 당할 거다. 그런 생각은 정말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이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으로 오늘 발표가 됐고요. 전북 도지사는 누가 나오나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나요? 제가 오히려 좀 취재하러 왔어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송하진 현 지사가 상선 나오시겠다고 하고 예. 김윤석 안호영 의원이 우리 유성엽 전 의원도 또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 표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입장이 결정되면 공개적으로 와서 예. 말씀을 하시겠노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예. 의원님은 관심 없으세요? 저요? 네. 아유, 저는 행정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북도 물론 어렵지만 서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인데 참 감사한 일은요. 제가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맡고 나서 고향이 전북 어디라고 해주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구의원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와가지고 나 전북 김제 우리 집사람은 군산 뭐 이러고 가신다든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을 파고든다는 것은 호남을 직접적으로 구애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30%가량으로 집계가 되는 호남 출신 수도권을 두드린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저희로서. 그래서 호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참패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만 해도 49개 의석이 있는데 서울에 국회의원이 8명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30%가 30% 평균 30%가 되는 이 호남층의 애정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관악이라든지 구로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적지가 50% 이상 호남이거든요. 그만큼 호남이 내용적으로는 중도고 또 정말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과 호남을 같이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후보님께서는 군수위 과정에서 없으셨어요? 제가 조금 잘난 세라면 제가 우리 당 서열 2위예요. 수석 최고위원이고 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어떤 큰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인물 발굴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능력 있는 현역 의원으로 최소한 북한에서 들어갈 걸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나타내주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동안 이야기했던 국민 통합의 정도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그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려면은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제 위치에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성과,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정말 혁명적인 어떤 변화와 혁신 이런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저희 서울 양천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9,000표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사들이 자신있게 어떤 일을 찾고 있나요? 단체장. 일단 이제 이번에 대선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좀 숨죽이고 있었어요. 대선 결과를 좀 보자.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지면 준비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조직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에서는 김용호 변호사가 지금 뛰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또 정원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또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 있죠. 저희도 잘 찾아봐야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정운천 위원장님이 이제 전에도 소리사를 출마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지금 본인 자신의 등판에서 굉장히 강하게 안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지역과의 유대감도 좀 가진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와줘서, 왜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볼 때도 민주당 일변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 일반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후보가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크호스의 일면을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없나요? 아직은 없어요. 이제 찾는다는 거죠. 없어서 없는 겁니까? 예. 아직은 제가 듣지 못했고요. 이제 지난주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저도 아직 우리 지역 당선 인사도 하루 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좀 슬슬 시동을 걸어야죠. 조금 시간을 주시죠. 교수님께서도 여성을 인위적으로 비중을 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있고, 하나는 방어 능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주장했던 거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인데, 최고위원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에
지금은 30% 지역 인재를 협당하다 하다시피 해서 채용해야 된다. 이게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우리 국힘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 방향으로 보면 이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능력 위주로 공공기관, 지역에 내는 공공기관도 채용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변화가 방향이 잡힌 건지 아직은 당선인의 발언 한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에서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령 능력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전북을 비롯해서 호남이 차별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이어지는 게 너무나 중간 단계가 너무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능력 중심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과거보다도 더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데 아들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남녀공학에서 내신 바닥 다 깔아주잖아요. 지금은 여자분들이 워낙에 기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당선인 성격상 그게 어떤 호남을 차별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어떤 뭐 몇 %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어떤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닌가 합니다. 약간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지역 정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는 어차피 인구가 굉장히 적고 또 유능한 좀 그래도 인재라고 할 수 있는 큰 방향들은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말여도 좀 소외받고 차별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담보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 CBS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우리 전북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많잖아요. 일자리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 호남층이 더 두터워지는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은 지역 나름의 특성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각 지금 정부 산하 기관에 지금 그러면은 전북 출신 인재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부분 현실부터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난 뒤에 지역에 맞게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후보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당선인. 제가 이게 후보가 자꾸 입에 뱉는데 당선인이 그 검찰에 26년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검찰 기자를 좀 오래 했는데 그 여성 검사들 그 지역 안배 같은 거 배치하는 거 그 부분도 그 해마다 항상 그 주안점 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정부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경험들 같은 경우도 많이 될 겁니다. 우리 CBS 기자님 말씀하시면 제가 잘 전달을 할게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 내려온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선 채용한다든가 비율을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그거 얘기하신 거죠. 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최고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세요? 다음 전당대회?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는 작년 6.11 전당대회에서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6.11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었던 명분은 정권 교체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6.11 전당대회에서 정권 교체용 지도부 이것을 상당히 소임을 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선인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당법상에 합당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절차로 통합된 전당대회를 열고
또 통합된 정당의 지도부를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는 상당히 임기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유동적이다.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통합 전당대회가 있으면 그 좀 이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 최고위원이나 또 다시 도전하시고 있어요. 지도부 입성. 그거는 봐야죠. 예. 왜냐면은 작년 6.11 전당대회에서 정권을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저는 국민의힘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무슨 뭐 대구 경북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어떤 큰 정치인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호를 단신이었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저는 또 제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국 다 누볐어요. 이번 22일. 그리고 누구보다도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그 통합된 정당 그리고 정말 중도적인 새로운 정당 그런 정당에서 누가 지도부 간판으로 나가야 될지 그분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해야죠. 저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양당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선택. 그리고 제 목표는 제가 속한 정당이 정말 중도적인 정당 그리고 지역과 계층과 연령과 관련 없이 사랑받는 정당 그렇게 가꾸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중도개혁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도를 발판으로 해서 개혁적 보수와 또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우리가 이번 3월 9일 날 이렇게 박빙으로 신승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고 정말 처절하게 혁신하고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제가 어떤 굳이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따지자면 제가 중간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뺐었죠. 자, 또 말씀 예, 예, 들었으시면 예. 이 정도 이 정도.